달순의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영국에 들어왔어요. 영국의 히드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이제 소식 하나를 바로 들었었죠. 손흥민 선수가 그 지난 주말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태클 들어갔던 장면 때문에 안드레 고메스가 좀 크게 다쳤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퇴장을 당했었는데 저희가 이틀 전에 영국 들어올 때 딱 들어오자마자 소식 들었던 게 손흥민 선수의 이제 퇴장 징계가 다 철회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죠. 그래서 일단은 한편으로 당연히 잘 됐다. 예, 진짜 뭐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잘 됐다.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징계가 철회됐다라고 해서 레드카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마음이 편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게 워낙 안드레 고메스가 물론 수술은 잘 됐고 뭐 지금 치료 단계에 잘 들어갔다고 하지만 워낙 그 장면 자체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었고 또 아마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안드레 고메스 선수가 이제 크게 다친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고개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이 생생해서 징계는 철회가 됐지만 손흥민 선수가 진짜 괜찮을까? 이 생각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힘을 좀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지난 새벽에 세르비아 원정 가서 찌베지다와의 경기 때 전 사실 그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요. 전반전에도 일단 골대 맞춰가지고 나온 게 또 동료의 골로 연결됐고 후반전에는 스스로 2골이나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몸의 컨디션도 몸의 컨디션이지만 굉장히 걱정했던 것처럼 워낙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경기여서 사실 저는 오늘도 이게 선발이 가능할까? 선발로 뛸 수 있을까? 그게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나 걱정 이런 게 크면 몸이 같이 움직이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막 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선발로는 가능할까? 오히려 일단 이번 챔스 때는 약간 좀 뭐 교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주말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혹은 조금은 더 천천히 돌아오는 게 어떨까? 이 정도의 생각까지도 있었거든요. 그 장면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는 정말 잘할 줄 몰랐어요. 예. 그것도 원정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즈베지다라고 하는 팀을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즈베지다가 그렇게 쉬운 팀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원정이었는데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손흥민 선수가 거의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잖아요. 이날 경기에서 골도 2골이지만 양 팀을 통틀어서 슈팅을 가장 많이 때린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되는 3개나 되는 또 유효 슈팅을 때려가지고 이것도 역시 양 팀을 통틀어서 가장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그거 아세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3경기 연속골 터뜨린 거? 그리고 이번 시즌 다 합치면 챔피언스 리그 4경기에서 5골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5골은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 득점 랭킹 공동 3위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1위가 짤즈부르크의 홀란드 선수가 7골이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가 6골, 그리고 손흥민 5골입니다. 이거는 맨시티의 스털링과 함께 공동 3위인데 그런데다가 이제 팀으로서도 원래 그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좀 주춤했었는데 이번에 원정에서 승리 거두면서 2위로 안정적으로 좀 올라간 거잖아요. 3위의 즈베지다와 승점차가 4점이니까 좀 안정적인 2위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별리그 2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16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순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플레이도 좋았고 그 다음에 개인 스탯도 굉장히 올라갔고 무엇보다 팀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는 진짜 큰 의미는 자신의 첫 번째 골 놓고 했던 그 세레머니 있다고 봐요. 오늘 그 2골이라고 하는 혹은 오늘 2골을 넣어서 전설이라고 하는 전설 차붐을 넘어섰잖아요. 이제
121골을 넘어서서 123골이 됐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죠. 차범이 121골을 넣었던 게 372경기에서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보다 적은 367경기 만에 123골, 차범을 2골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전설을 뛰어넘어서의 또 하나의 전설의 기록을 만든 건데, 이런 어떤 굉장히 의미 있고 혹은 정말 와 이런 기록이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골 기록을 넘어서는, 저는 그 장면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새벽에 골 넣고 했던 그 첫 번째 세레머니 있다고 봐요. 우리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혹시 하셨어요? 정말 저는 그 장면 되게 대단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감동적이었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한국 축구의 역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지켜보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레모니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근데 한편으로 좀 짠하더라. 네, 저는 좀 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까. 징계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마음의 빚 혹은 마음의 죄송함, 마음의 미안함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쨌든 팀의 상황이 있고 또 자기는 프로로서 기회가 줬을 때 또 뛰어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된다면, 내가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 그 미안함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짠하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트라우마까지도 시달릴 수 있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지? 혹은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태도가 전부다. 와, 저런 태도와 저런 자세를 보여주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제가 징계는 풀렸지만 저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안드레 고메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봤던 많은 분들에게도 또 역시 미안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일단 세레머니를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차범이라고 하는 대기록, 혹은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 랭킹 공동 3위라고 하는 대기록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또 하나의 가치, 혹은 그런 자세, 그런 태도, 정말 태도가 전부다라고 하는 말, 한편으로는 참 마음고생을 계속 하고 있었구나라고 느껴지지만 참 이 선수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런 순간에 저런 생각을 해서 저런 세레머니를 할 수 있지? 여러분들 요즘은 스포츠에서 이기고 지고 이런 결과나 승패만 갖고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스포츠가 결과를 뛰어넘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고 거기서 서로가 힘받고 위안받고 위로하는 거죠. 스포츠가 갖고 있는 진짜 큰 힘입니다. 우리가 스포츠가 결과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항상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의 바라보는 팬들은 언제나 희비가 엇갈려야 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수가 쓰러질 때, 어떤 팀이 무너질 때도 우리는 그 팀을 응원하고 그 팀을 지지하고, 물론 뭐 속상하고 아파할 때는 있겠지만 그 선수와 그 팀과 계속 같이 합니다. 진정한 그 지지자라고 한다면, 팬이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 팀과 선수가 갖고 있는 가치를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물론 속은 상하겠지만 잘 안 될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혹시 아세요? 스포츠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유럽이 결정하고 스포츠가 나아가야 될 속도는 미국이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 그러니까 얼마큼 빨리 성장하느냐, 얼마큼 빨리 센 팀이 되느냐, 이렇게 뭔가 효용성으로 따질 때는 미국 스포츠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결과를 많이 이끌어내지만 유럽은 그런 속도나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스포츠가, 이 팀이, 이 선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가치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유럽에 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런 결과를 뛰어넘는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을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의 저 세레머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우리 팬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진짜 그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오늘 그 세레머니를 하고 사과하고 위로와 위안을 보내고
그 모습에서 와, 우리가 진짜 스포츠를 즐기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구나. 저 이틀 전에 들어올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히드로 공항 들어올 때 저 그냥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힘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제가 혹은 이렇게 힘이 되거나 위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손흥민 선수나 우리 선수들과 혹은 축구로 제가 위로받고 위안받는 거지 제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구나.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저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고맙기도 하고 더 멋지기도 하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런 빛을 생각할 거고 자기가 여전히 그런 아픔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그 경기를 통해서 자기의 진정한 그 속마음은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정말 작은 힘이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응원이라도 하려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때 경기장 런던 그 토트넘 홈 경기장 가서 응원이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 고메스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라도 뭐 하나 만들어서 가서 열심히 응원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돌아온 거지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팬들 앞에는 지난번 에버튼 경기 이후에 다시 한번 쓰는 거니까 주말 셰필드전에서 다시 손흥민 선수가 그런 모습, 그런 마음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과는 그 다음에 문제겠죠. 어쨌든 손흥민 선수 정말 잘했고요. 고맙습니다. 또 정말 끝으로는 다시 한번 우리 안드레 고메스 선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